여러분, 혹시 작년에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 열풍 기억하시나요? 그때 70년 역사의 중견 건설사죠, 삼부토건. 주가가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는데 어휴, 2025년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한때 5,000원대까지 갔던 주가가 지금 300원대까지 떨어졌으니까요. 게다가 이제 주가 조작 의혹, 여기에 김건희 여사 특검 수사까지 막 겹치면서 회사가 회생 절차에다 상장 폐지 위기까지 정말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. 와, 도대체 삼부토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오늘 이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, 그 핵심 쟁점들을 좀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. 그 가장 논란이 뜨거운 주가 조작 의혹부터 시작해 볼까요? 이게 2023년에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한다, 이런 발표랑 MOU 체결 소식 나오면서 주가가 엄청 뛰었잖아요. 네, 바로 그 지점입니다. 금융당국하고 검찰은 이게 좀 실제 사업 능력은 없는데 기대감만 부풀려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거 아니냐, 즉 시세 조정 행위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. 투자자들을 속였다는 거죠. 아, 속였다는 혐의. 특히 그때 최대 주주였던 DYD 같은 곳들이 가지고 있던 전환사채, CB나 신주 인수권부사채, BW라고 하죠. 이걸 주식으로 바꿔서 주가가 막 최고점일 때 팔아치워서 100억 원 넘게 차익을 챙겼다. 이 의혹이 아주 핵심인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그 전환사채나 신주 인수권부 사채라는 게 나중에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가 붙은 채권이잖아요. 이걸 이용해서 미리 좀 낮은 가격에 주식을 확보해뒀다가 주가가 확 오르니까 그때 비싸게 팔아넘겼다. 네, 그런 의혹입니다. 야, 이거 완전 잔치상 근사하게 차려놓고 정작 손님 오기 전에 자기들끼리 먼저 좋은 음식만 쏙 빼먹고 나간 셈이네요. 그렇죠. 이 의혹에 대한 수사가 2025년 올해 들어서면서 상당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 지난 4월에는 금융위 증선위가 관련 혐의로 전 현직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했고요. 그리고 7월에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팀이 삼부토건 본사랑 관련 회사들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고 전현직 임원들 줄줄이 소환 조사했죠. 최근, 그러니까 8일 1일에는 김 여사 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벌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도 청구됐습니다. 네, 특검은 특히 이 주가 부양 시점이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 시기라든지 또는 최대 주주 변경 시점 같은 거랑 좀 맞물리는 점에 주목하고 있는 것 같아요. 혹시 이런 정치적인 또는 경영상의 이벤트에 맞춰서 의도적으로 주가 관리가 들어간 건 아닌지 그런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. 근데 이게 주가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. 사실 이런 이슈 뒤에는 회사 자체의 재무 상태가 아주 안 좋았다면서요. 주가가 그렇게 오를 때 회사는 돈을 잘 벌고 있었던 건가요? 아니요,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. 삼부토건은 2024년까지 무려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. 작년 한 해 영업 손실만 해도 거의 500억 원에 가깝고요. 순손실 규모도 상당했습니다. 더 심각한 건 재무 건전성 지표인데요. 부채 비율, 그러니까 자기 자본 대비 빚의 비율이 올해 2025년 1분기에 이미 300%를 넘었어요. 자기 돈 1억 원이 있으면 빚이 3억 원 넘게 있다는 뜻이니까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죠. 자본 잠식률, 자기 자본이 얼마나 까먹었는지 보여주는 이 비율도 57%에 달했습니다. 반 이상 까먹은 거죠. 아, 결국 자금난을 못 이겨서 올해 3월에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걸 받아들인 거군요. 그럼 공사 현장도 멈추고 협력업체 대금 지급도 어렵고 그랬겠네요? 네, 맞습니다. 실제로 공사 중단 사태도 벌어졌고요.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회계감사에서도 2년 연속으로 의견 거절을 받았습니다. 이게 외부 감사인이 이 회사 재무제표 도저히 못 믿겠다 이렇게 판단한 건데 이게 코스피 상장 규정상 상장 폐지 사유에 해당합니다. 그래서 현재 상장 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고요. 회사가 이렇게까지 어려워진 데는 그 잦은 주인 변경 문제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. 2018년부터 지금까지 7년 동안 최대 주주가 6번이나 바뀌었다면서요. 네, 맞습니다. 휴스토리, DYD, 이일준 회장 이렇게 계속 손바뀜이 있었는데요. 그 과정에서 인수자금 대부분을 전환사채 발행이나 주식담보대출, 그러니까 빚으로 마련한 정황이 좀 드러나면서 무자본 M&A 의혹도 계속 제기됐습니다. 자기 돈은 거의 안 들이고 빚으로 회사를 인수했다는 거죠. 이러니 경영 안정성이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었고요. 현재 최대 주주는 다시 DYD입니다. 와, 그럼 그 처음에 야심차게 발표했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, 이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? 정말 실체가 있는 사업이었을까요?
글쎄요, 이게 특검의 시각대로라면 실제 사업 역량이나 어떤 구체적인 계획보다는 좀 홍보 효과를 노린 MOU 체결, 거기에 그쳤을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. 현지 실사라든지 자금 조달 계획 같은 것도 불분명하고 지금까지 실제 수주로 이어진 거는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. 소위 테마주 열풍에 그냥 편승하려 했을 수 있다는 거죠. 물론 삼부토건이 70년 역사를 가진 건설사로서 국내 건축이나 토목 분야에서는 여전히 경쟁력이 있고 또 자체적인 특허 기술 같은 강점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. 매출의 상당 부분도 여기서 나오고요. 하지만 지금은 이런 강점들마저 여러 미스프에 완전히 묻혀버린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. 네, 정리해보면 삼부토건은 지금 크게 봐서 상장 폐지 가능성, 또 회생 절차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, 주가 조작 관련 사법 리스크, 그리고 극심한 자금난, 이 여러 개의 큰 위험을 동시에 안고 있는 거죠. 어느 것 하나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. 여러분,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? 정말 70년 역사의 건설사가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 위기에 처한 걸 보면 이게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로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어떤 소문에 휩쓸리는 테마주 투자의 위험성이라든지 기업 경영의 투명성 문제, 그리고 우리가 투자 결정을 할 때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 이런 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. 네, 맞습니다. 앞으로 삼부토건의 운명은 크게 세 가지 변수에 달려있다고 봐야 합니다. 첫째는 법원에서 회생 계획안을 인가해 줄 것인가. 둘째는 특검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. 그리고 셋째는 최종적으로 상장 폐지를 피할 수 있을 것인가. 물론 회사가 보유한 내포신도시 산업단지 부지 같은 자산 가치나 또 오랜 시공 경험 같은 긍정적인 면도 남아있긴 합니다만 워낙 위험 요인이 지금 너무 큽니다. 그래서 일반 투자자분들의 접근은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. 이건 극단적인 위험과 아주 희박한 잠재적 기회가 공존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과연 삼부토건은 이 모든 위기를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? 아니면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될까요? 오늘 이 삼부토건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리고 어떤 경우든 투자는 항상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점, 그리고 모든 결정과 그에 따른 책임은 결국 여러분 각자에게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